대황마유시 못으로 대박. 녹화하네. 플러스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만약 오일러 솔버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미분 텀은 나니까 x에서 dx만큼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 fx를 그냥 미방에다 넣어가지고 x 플러스 dx의 텀을 구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fx를 추측하는 게 오일러 메소드인데요. 이거 보면은 결국 g0부터 gk까지 과정을 x까지 g부터 x까지 과정을 k-스텝으로 쪼갠 다음에 조금씩 맞추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냥 이 모델 자체가 그 만약에 미방꼴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게 뭐 뉴럴 ODE나 뭐 플로우 모델이거든요. 뒤에서 설명드린 퓨전 모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런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로우 모델은 그냥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미분 텀, TF, DG 텀 자체를 그냥 모델링하는 게 플로우 모델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솔버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로우 모델이든 뭐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든 전부 다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헤비해요. 일단 인버스를 구해야 되고 인버스를 구하면 또 자코비안을 구해야 돼요. 근데 뭐 자코비안을 구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솔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뭐 합성함수의 미분을 사용을 하면 얘를 ON 스케일로 줄일 수 있고 근데 만약 그걸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거 같은 경우는 에스티메이션 스케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트지 이게 이그젝트한 텀을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것 자체도 조금 뭐 논문들에서 항상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청 괜찮은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OD 같은 경우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X를 그리고 어떤 괜찮은 디스트리뷰션을 G를 보통은 가우시안이겠죠. 그런 그 가우시안들을 저희가 원하는 모델에다가 그냥 정확하게 딱 매핑을 해버려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즉 그 ODE, 그러니까 오디너리 디프레션 이퀘이션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익젝트한 평선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랜덤한 함수를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밑에 보이는 dxt 이퀄 마이너스 세타 xt dt 플러스 뭐 가우시안 dw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말로 설명을 하면은 매 스텝마다 기존에 있었던 xt 크기는 조금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줄어든 만큼 가우시안을 해서 넣어주는 함수 그런 이쿠에이션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스텝이 가면 갈수록 기존에 있었던 xt 같은 경우는 자꾸 그 텀들은 좀 영향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가우시안 영향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럼 t가 만약에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가우시안이라고 그냥 호소를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ODE 대신에 스토캐스틱 디프레션 이퀘이션을 문제를 풀면은 그러니까 조금 그 그냥 좀 더 쉽게 우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사실 디퍼런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그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논의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플로우 모델에서의 흐름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그 쉽게 보낼 수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든 가우시안을 잘 섞는 걸 많이 생각을 한다면 가우시안을 쉽게 잘 보낼 수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보냈으니까 감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OD 같은 경우는 인버스 함수만 구하면 감을 수 있는데 얘는 인버스 함수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냥 줄어드는 거랑 늘리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를 그냥 단순히 OD는 더했던 걸 그대로 빼주면 됐는데 여기는 스토캐스틱 텀이 있어가지고 더했는 걸 그냥 그대로 빼게 되면은 시간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감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실제로 여기서는 뭐 앤더슨 스티어렘 같은 경우도 시간 정확하게 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 타임마다의 디스트리뷰션만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의 궤적을 그대로 감는 게 아니고 그 점들이 결국 모이면 그게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고, 매 스텝마다 디스트리뷰션이 하나하나씩 생길 텐데 그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저희는 되감을 수 있어요. 그걸 해보겠다는 게 디퓨전 모델을 석적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올빈 라이블러 프로세스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 t는 1이었을 때 다음과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매 스텝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저희가 매 스텝마다 뭐 이거를 쭉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즉 얘는 뭐 여기에다가 사실 가우시안 g를 곱하니까 계속해서 얘들이 퍼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 가우시안 쭉 더하는 거면은 이게 그냥 그 PT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이 그대로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얘만 시간을 감았을 때는 이 더블라 x 로그 pt xt라는 텀을 실제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그를 따라가게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FP 이퀘이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하게 계산을 하면 이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여쭤보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모델할 건 F랑 G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이제 구해야 될 건 로그 PTXT밖에 없게 되겠죠. 그냥 여기서 F랑 G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1, 0 이런 거 넣으면 되고, 뭐 GT 같은 경우는 또 뭐 0.9 이런 거 넣으면 되니까 F랑 G를 구할 필요는 없고, 나블라 X, PTXT를 구하는 게 사실상 그 디퓨전 모델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결국 얘를 구해야 되면은 근데 나블라 X 로그 PTXT를 어떻게 F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구하는 게 스코어 매칭이고,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저희가 구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저희는 t 이퀄 0에서의 디스트리뷰션, 즉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시간에서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구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걸 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식을 좀 잘 유도를 하면 1번이랑 2번과 같은 식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1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좀 쉬운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가우시안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가우시안 같은 게 되게 좋은 성질이 많아서,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뭐 0이 x0가 걸려 있을 때 xt의 분모 자체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x0이 데이터고 xt가 그 시점이 t에서의 데이터니까, 이거를 그냥 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x0이 t까지 갔을 때만큼 비율로 줄어들고 그만큼 노이즈가 그냥 늘어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구할 수 있다 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디퓨전 모델, 그 VAE부터 디퓨전 모델까지 그냥 수학적으로만 조금 쉽게 엄청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 아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어떤 문제를 단점으로 택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결국 OOD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통 제대로 된 데이터셋이죠. 그 데이터 자체에 결함이 없는 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산업 현장이라 생각을 하면 저희가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전선이 끊어진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디텍션 하는 문제를 푼다는 게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 전통적인 그 딥러닝 위즘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그 클래스 레이블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클래스 레이블은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구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겠죠. 여기서는 보통 사람들이 롱테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전선의 결함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전선의 결함이 그 뭐 항상 똑같이 생기진 않잖아요. 전선의 결함 되게 항상 다양한 방법이 생길 거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려면은 그런 결함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함은 너무 많고, 근데 하지만 결함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짜잘짜잘한 것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결함이라는 걸 알고 그걸 레이블링 하는 것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사실상 어노멀리 디텍션 문제에서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레이블이 있는 학습은 할 수가 없고, 근데 보통은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이제 언스퍼바이즈 러닝 리즘으로. 그래. 다시 말해 그냥 그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어노멀리
결함을 찾는 접근으로 많이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전에 보통 존재했던 메소드는 어머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분야가 니치하다 보니까 조금 되게 단순한 분야들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냥 CNN 프리트레인 된 거 들고 와서 이제 그러면 피처들이 잘 어떻게 뽑히겠죠? 그래서 그냥 KNN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얘들이 진짜 가까이 얘네들 디스트리뷰션 안에 들어있는 게 맞냐? 를 그냥 니어레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니어레스트 네이버 문제는 결국 데이터를 한 번씩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문제를 풀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번에 소개드릴 논문에서 사용했던 방법인데 제너레이티브 메소드, 즉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그냥 직접적으로 모델링하는 그냥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으면 저희가 X 하나 뽑을 때마다 얘들이 뽑힐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데이터 하나 뽑았어요. 근데 뽑을 확률이 막 0.00001 이렇게 나왔다 생각을 하면 이걸 뽑을 확률이 되게 낮으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은 얘는 원래 디스트리뷰션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결함이다 라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논문이 이름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인데 지금 사실 제가 핫한 건 디퓨전이잖아요. 그래서 왜 디퓨전이나 이런 방식의 메소드를 왜 사용하지 않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T 텀으로 그냥 강제로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다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옮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X가 그 실제로 뽑힐 확률이 얼마인지 자체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그 이그젝트하게 어떤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전에 있었던 메소드 중 하나가 C플로우 AD 모델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결함을 찾는 건 어떤 부위에 결함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로컬한 정보, 얘들이 전체 위치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그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CNN 아키텍처를 생각을 하면은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얘들 디멘션이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 플링 레이어나 이런 거 써가지고 얘들 다 하나로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또 FC 레이어를 통과하려면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얘들을 하나로 원 디멘셔널 콘캐트네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때는 위치 정보에 대해서는 다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위치 정보를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그 트랜스포머에서 사용을 하는 그 포지셔널 인베딩을 인대신에 추가적으로 콘캐트네이트 해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GIK가 0, 1, 2, 3, 8, 0부터 8까지 패치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패치 하나에다가 그리고 이 패치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그냥 붙여줘가지고 여기에 그냥 이 다음부터 그냥 좀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을 써가지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맞춰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좀 달리에서 쓰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랑 달라요. 달리에서 쓰는 거는 지금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컨디셔널링 하는 부분인데, 이때는 그냥 어떤 분포를 옮겼을 때 그 컨디셔널한 디스트리뷰션이 텀을 더해주는 건데, 얘는 그거보다는 그냥 정보 자체를 하드 코딩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그 어디셔널 노멀라이징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엄밀하게 보면 좀 더 맞기는 합니다. 이런 문제나 아니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지금 큰 정보도 알아야 되고 작은 정보도 알아야 되니까 여러 그냥 레이어의 아웃풋을 다 뽑아가지고 일일이 디코더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사용하는 휴리스틱이 많다는 점이 기존의 메소드의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패스트 플로우 메소드 같은 경우는 사실 메소드 너무 간단해가지고 한 페이지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그 다음과 같은 모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패스트 플로우는 이 파란색 상자로 표시된 부분이 패스트 플로우 모델의 전부인데요. 그 전에 뭐 피처 익스트랙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아무거나 사용해도 좋은 그냥 플러그인형 모델입니다. 뭐 VIT를 사용해도 되고 레지넷 사용을 해도 되고 물론 아키텍처마다 각각의 디자인이 살짝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다 비슷합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되게 쉽게 그 인버전을 구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에서 인버터블한 레이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 이 커플링 레이어인데요. 뭐 그거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보통 아웃풋 같은 경우는 채널별로 다 하나씩 있을 텐데 이 채널 일단 절반으로 두 개 쪼개요. 뭐 채널 1부터 4가 있으면 1, 2를 묶고 3, 4를 따로 묶고 그래서 1, 2 같은 경우는 그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냥 함수를 넣고 그다음에 얘를 두 개를 컨캐티네이션 이제 함수를 다 넣고 그다음에 얘 더한 다음에 다시 그 두 번째 레이어만 따로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넣고 더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왜 시키냐면 이제 인버터블 해야 하니까 지금 인버터블을 하려면 인버터블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냥 무작정 이제 C들을 다 더해버리는 얘들을 다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널 와이즈 믹싱을 시켜주는 그냥 함수인 거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이 C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포지셔널 코딩 이용을 했다면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웹시 레이어 대신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넣어가지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위치를 보존할 수 있잖아요. 위치에 대한 정보를 그냥 그대로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걸 넣어가지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를 위치 정보를 안 상태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소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 없으시면 일단 혹시 끝났다. 근데 그 네. 커플링 레이어 조금 질문할 게 있는데, 네네. 그래서 커플링 레이어가 항상 그 커플링 레이어가 없는 레이어랑 비교하면은 그 성능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진짜 아예 차이가 없나요? 아, 일단 커플링 레이어를 사용한 이유는 인포터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렇기 아, 때문에 네. 그냥 그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플링이나 그러니까 플링이나 아니면 두 개를 다 더해주는 그냥 그런 방식의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믹싱을 해주는 방식을 차용을 한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어 잘은 근데 이거 계산 보니까 이것도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트는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모든 함수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중간에 렐로 들어있고 채널 와이즈로 만들겠는데 중간에 미싱하는 것도 섞여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모든 함수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안 쓰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겠죠.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만 이거를 쓰고 딴 데서는 안 쓰는 아마 성능이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어, 일단은 그럼 정현님이 그 결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저기 그 화면 공유 권한 좀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공유가 안 되네요. 음, 저한테 주셨어요? 네. 아니요. 오케이. 근데 이거 지금 그 시간 제한 같은 게 있나요? 줌에? 타임 레프트 7분 40초 남았다고 뜨는데 네네. 저 이거 왜 아이고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타임랩트가 걸리더라고요, 항상. 왜 화면 공유가 안 되지? 어? 잠깐만요. 있다. 학교로 하지 않았니? 네, 저 학교 이메일로 로그인해서 한 거긴 했는데 이게 어느새부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따 중간에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간에 꺼질 것 같은데. 네. 빨리 할까요? 아니면 너 빨리 지금 아니면 지금 방을 새로 팔까요? 우선 방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도중에 제가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 내 방 그로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나 그 카톡 방에 있지 않나? 네. 그러면은 거기로 잠깐만 내가 다시 올릴게. 전체 그 카톡